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로그의 뜻과 성질, 로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로그의 뜻이 뭔지, 그리고 성질이 뭔지 간단히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의 뜻은요, 우리 AN의 n승을 만족시키는 실수 x, a를 밑으로 하는 n을 로그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사실 이 기호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예제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간단한 예제 하나를 들어볼게요. 2를 3번 곱하면 얼마죠?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 숫자 위에,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는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의미는 2를 3번 곱하면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만 봐도 2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계산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8 요렇게 쓰는 걸 한번 볼게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2를 몇 번 곱해야지 8이 되는가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런 수식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2를 몇 번 곱해야 8임? 요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2를 몇 번 곱해야 8이야? 2를 몇 번 곱해야 8이야? 그러면 3번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큰 수를 나타낼 때 여기 안에 있는 수는 요 작게 밑에 있는 수를 몇 번 곱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그 수식적인 표현이 바로 로그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는 큰 수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수학적 기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표현법으로 사용이 되죠. 이제 용어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앞에 있는 이 요놈 있죠? 요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밑이랑 진수에 올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로그를 쓸 때 로그 a의 b를 할 때요. 얘가 밑이고 얘가 진수거든요. 근데 들어올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a가 음수이면 안 돼요. 항상 양수여야 돼요. 음수를 몇 번 곱해야지 양수가 돼? 할 때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은 양수가 되고 홀수번 곱하면은 음수가 되고 이런 좀 불편한 것이 있고요. 또 제곱근이나 이런 숫자를 확장함에 있어서 음수가 들어가면은 확장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a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얘 만약에 여기 1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을 몇 번 곱해야지 여기 2가 있다고 해볼게요. 1을 몇 번 곱해야지 2가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1은 아무리 곱해도 1밖에 안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1은 1밖에 안 나오니까 1이 넣는 순간 이상한 수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밑에는 1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음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진수 안에 있는 것도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로그 표현을 쓰자마자 부등식 두 개가 튀어나오는데요. 밑에 딸려 나오는 이 부등식을 우리는 밑조건, 로그의 밑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다 해서 이 표현을 쓰자마자 밑조건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수조건이라고 불러요. 이 진수조건 두 개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표현, a를 얼마만큼 곱해야 b가 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 얘는 아래에 있는 거는 밑, 여기 있는 거는 진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밑과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밑은 1이 될 수 없다. 그 조건을 밑조건, 진수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요 표현 두 개를 이렇게 C가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지수 표현을 바꿔볼게요. 얘는 A를 얼마나 곱해야지 B가 돼? 10원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A를 10원 곱하면 B가 된다. 그래서 로그 표현이 불편하면은 이 표현을 보자마자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불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로그 안에 계산할 수 있는 좋은 성질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큰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이 로그라서 그 성질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손에 맞게 학습해서 푸는 게 좋아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지수 법칙이라는 법칙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로그 안에서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로그의 성질 여기로 한번 볼게요. 로그의 성질 첫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로그 A의 1은 0입니다. 왜 얘가 이렇게 나오냐면요. 모든 수의 영승은 우리 1이라고 배웠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이제 1승 그리고 마이너스 1승 우리 음수를 뭐라고 배웠냐면 역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1승과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역수란 말이에요. 곱하면 1 된단 말이에요. 지수 법칙 이거 0이죠. A의 영승 모든 것의 영승을 1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음수에 대한 거를 우리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음수 지수를 역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의 영승은 1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 정의예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일맥상통한 거죠. A에다가 몇 번을 곱해야지 1이 돼? 0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진수 자리에 1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0이 나온다. 밑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여기 나오고요. 두 번째 볼게요. 로그 A의 A, 즉 A를 몇 번 곱하면 A가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한 번이죠. 그래서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은 한 번만 곱하면 되는 거다. 해서 우리는 1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속성도 한번 볼게요. 로그 A의 mn 이거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으로 바뀐다. 얘는 뭐냐면요. mn은 A를 몇 번 곱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A를 n번 곱하는 거 더하기 A를 n번 곱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뀐다. 요 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얘를 뭐 알파라고 하고 얘를 이제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로그 A의 m은 알파고요. 로그 A의 n은 베타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요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A를 몇 번 곱해야지 m이 됩니까? 알파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A를 알파번 곱하면 m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얘도 식을 바꿔보면 A를 베타번 곱하면 n이 됩니다. 그래서 A의 베타는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위아래를 곱해볼게요. 그럼 좌변 뭐가 되냐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우리 이제 이거 지수 법칙이죠. A를 알파번 곱한 것과 베타번 곱한 거를 곱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번 곱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지금 m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요 수식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A를 몇 번 곱해야지 mn이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번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즉 A를 몇 번 곱해야지 mn이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번이요. 근데 알파 베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로그 A의 m, 로그 A의 n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저 수식입니다. 로그 A에 두 개 안쪽에 곱해져 있으면 얘는요 같은 로그에 더하기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로그의 성질인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성질이에요. 이 성질로 정말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가 안에서 곱하기가 뭐로 바뀐다? 바깥에서 더하기로 바뀐다. 그래서 몸에 익을 때까지 얘는 훈련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얘는 훈련과 암기가 필요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갈게요. 두 번째 속성 완료했고요. 3번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3번 나누기가 빼기로 바뀌죠. 요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이 뒤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m을 또 알파라고 할 거고요. 로그 A의 n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게 뭘로 바뀌냐면은 A를 몇 번 곱해야지 m이 됩니까? 알파번이요. 즉 A를 알파번 곱하면 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를 몇 번 곱해야지 n이 됩니까? 베타번이요. 즉 A를 베타번 곱하면 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빼기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앞에 나누기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두 개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A의 알파 나누기 A의 베타는 m 나누기 n 이렇게 되는데 요거
지수 법칙에서 나누기는 뭘로 바뀝니까? 지수가 빼기로 바뀌죠. 얘가 A의 알파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밑에 분모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로그로 바꿔볼게요. A를 몇 번 곱해야지 n분의 m이 됩니까? 즉 로그 A 몇 번 곱해야지 n분의 m이 됩니까? 알파 빼기 베타 번이요. 알파 빼기 베타 번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알파 베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그 A의 m 그리고 로그 A의 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싹 지우고 알파 원래 알파였던 로그 A의 m을 쓰고요. 베타였던 로그 A의 n을 쓰면 네 3번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3번 공식도 마찬가지로 얘를 알파 베타로 바꿔준 후 양변을 나누기를 해주는 꼴입니다. 2번 공식이 잘 증명이 됐다면 4번 공식은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4번 공식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네, 4번 공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를 m의 지금 k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m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쭉 곱해져 있는 건데 얘가 k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k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서 나올 수가 있냐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더하기 아까 곱하기는 더하기로 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로그 a의 m이 이제 이렇게 k번 나온 거예요. k번. 근데 로그 이놈도 숫자예요. 숫자. 똑같은 숫자가 지금 k번 나와 있죠. 우리 지금 a를 k번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k 곱하기 a인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아졌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이 로그의 성질로 인해서 로그만 가지고 계산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옆에 연습 문제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그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이 공식이에요. 하나의 로그를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로그, 밑이 A고 진수가 B인 로그를 우리 A, B가 이렇게 오고 두 개의 로그의 비율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밑변환 공식인데 여기 모르는 C라는 놈이 나왔죠. C라는 놈. 이 C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밑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0보다 크고 1이 아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C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놈도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네, 요 놈도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로그 C의 A와 로그 C의 B를요. 로그 C의 A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로그 C의 B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요거 시작하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식변형을 해서 네, 비슷한 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걸 한번 식변형 해볼게요. C의 A를 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C를 몇 번 곱하면 알파가 되느냐 A가 되느냐 알파번이요 이 얘기죠. 그래서 C를 알파번 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도 C를 몇 번 곱하면 B가 되느냐 베타번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C를 베타번 곱하면 B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 모양을 만들어 보려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까요? 얘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파 베타 나누기가 필요하죠.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위의 식을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양변에다가 씌운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요 놈은 곱하기가 돼서 없어져요. 두 개가 곱하기니까 알파 알파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냥 알파분의 1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C가 지금 저렇게 나왔잖아요. C는 지금 A의 알파분의 1승이란 말이죠. 요 C 자리에다가 C 대신에 A의 알파분의 1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A의 알파분의 베타는 B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 의미가 뭐예요? A를 몇 번 곱하면 B가 됩니까? 알파분의 베타번이요. 우리 로그의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A를 몇 번 곱하면 B가 됩니까? 알파분의 베타번이요. 근데 알파 베타 뭐였어요? 방금 정의한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명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로그를 두 개의 로그로 바꾸는 이 공식도 엄청나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연습을 꼭 해놔야 돼요. 옆에 연습 문제 많으니까 연습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기본이 되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참고사항 요놈도 많이 쓰이는 그런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로그가 있을 때 아까 A에 B에 B의 M승 이런 게 나오면 M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N이 있어도 얘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로 빠져나올 수가 있냐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은 3이 빠져나와서 3, 4가 빠져나와서 4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없어져서 3분의 4 이렇게 성질로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얘도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요 수식 있죠. 로그 A의 M승 그리고 B의 N승, 이거를 간단하게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얘를 몇 번 곱해야 얘가 됩니까? K번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A의 M승을 K번 곱하면 B의 N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뒤에 있는 요놈 A의 B를 나타내야 되니까 A, B만 남기고 지수를 다 정리해줘야 돼요. 이 여기는 지수를 넘길 거예요. 근데 그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변에다가 지수승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넘기기 위해서는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요놈은 이제 nn 약분돼서 b가 나오겠고요. 왼쪽에 있는 요놈은 여기 있는 지수가 다 곱해져서 a에 n분의 mk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이제 로그 표현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a를 몇 번 곱해야 b가 됩니까? n분의 mk번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를 몇 번 곱해야 b가 됩니까? n분의 mk번이요. 근데 k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아까 로그 a의 m 곱하기 b의 n을 얘기했어요.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요거 개수잖아요. 요 앞에 있는 걸 넘기면 역수가 넘어가면 되겠죠. 역수를 곱해줬는 저거 없애지겠고 얘가 역수를 넘겨준다 생각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즉 그 성질을 증명해냈죠. 여기 밑의 지수는 분모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진수의 지수는 이렇게 분자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두 개가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다. 요거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이것이 성립한다. 얘는 뭐냐면 이제 크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어떤 식으로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요. 여기 얘는 밑이고요. 이만큼이 지금 지수예요. 근데 지수 위에 또 로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밑과 지수의 진수 저놈을 이렇게 스위치 바꾸어도 값이 동일해진다는 게 마지막 성질입니다. 이 성질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4 로그 2의 3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여기 요놈과 얘가 교체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3 로그 2의 4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3 로그 2의 4는 뭐냐면 3 로그 2의 제곱이에요.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2 로그 2의 2가 되고요. 요놈은 지금 1이 되겠네요. 따라서 3의 제곱 간단하게 지금 구해지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K로 치환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다가 K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요 공식도 꼭 알아둬야지 문제 풀 때 말 맞는 속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전개를 하면은 속도가 안 나요. 네,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할 때 일단 A 로그 B의 C를요. 좌변에 있는 이 숫자를 K라고 한 다음에 양변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런데 로그 B로 하는 로그를 한번 씌워볼게요. 그 왼쪽에는 로그 B의 A에 로그 B의 C, 우변에는 로그 B의 K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그의 성질에 있어서 진수 안에 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로그 B의 K다 라는 건데 얘를 한번 거꾸로 순서를 바꿔볼게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나오는 게 뭐냐?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가 됩니다. 우측변은 뭐였냐면은 로그 B의 K였어요. 로그 안에 있는 게 똑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로그 K, 로그 B 안에 있는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 놈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C 로그 B의 A도 K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K를 뭐로 시작했냐면 A 로그 B의 C로 시작했어요. 즉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똑같아진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아진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성질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성질이고요. 그래서 요 패턴 보고 그 다음에 손이 익을 때까지 계산 연습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여기 나온 것들을 모두 한 20번씩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로그가 있는데 요거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서 얘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링크를 시켜 놓을게요. 그때 보면 되고요. 일단 그냥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는 밑과 진수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지고 얘를 몇 번 곱해야 얘가 돼를 물어보는 그런 수식인데 만약에 밑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밑을 생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보이면은 10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10이 생략된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상용 로그는 그 활용 방안, 활용 문제를 풀어봐야지 왜 상용 로그를 쓰는구나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있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